제조 부분 이렇게 크게 있죠.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분명히 이 보조 부분에서 그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모형적으로 몇 개만 설명하냐면 두 개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책에 수선 동력, 수선 부분, 동력 부분, 그 다음에 조립 절단, 조립 절단, 이렇게 절단 이렇게 부분을 크게 제조 보조 부분 두 개, 제조 부분 두 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70을 어떻게 합니까? 70 중에서요,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70만이잖아요. 리스트를 쫙 펼쳐요. 쭉 보다 보니까 수선비가 있는 거야. 수선비를, 그죠? 수선비에 관계된 내역이 쭉 있는데 그 10만이 있더라, 그죠? 그럼 10만을 청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선 부수니까 여기에 일단 배분하자, 이 말이에요. 70만을 배분하는데 어떻게 이게 장소별로 집계를 해주죠. 이거 10만 원.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그죠? 딱 보다 보니까 전기료가 있는 거야, 그죠? 전기는 다른 부서에서 썼는데 일단은 계량기에 있어가지고 청구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력 부서에 있는 계량기에서 나타난 거죠? 15만 원 이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그죠? 예, 절단과 조립을 보니까 이거는 20만 원, 그죠? 맞나? 25만 맞나? 25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면 합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계가 70만이 되더라고요. 70만을 이렇게 장수별로 쭉 있죠? 이 단계 요거다. 쉽게 했죠, 그죠? 자, 2단계가 뭐냐면 요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원가 있죠. 발생된 원가는 이 결과물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수선을 10만 원은 결국은 이 결과의 원인은 다른 부서에서 수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원가가 발생한 거죠. 그게 바로 있죠. 이 원가의 인과관계를 높이자는 거예요. 이 전기료는 발생했지만 누가 쓴 거야? 다른 부서에서, 그죠? 썼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보조 부분의 원가가 분명히 이 제조 부분을 서포트하기 위한 원가니까 여기의 원가를, 여기의 인과관계를 반영해서 이쪽에다가 배분을 하자. 이 말은 제조 부분 있죠. 여기 제조 부분이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한 지 원가도 있지만 지가 책임져야 될 원가 있죠. 이쪽에. 그죠? 아까 전에 강아지가 공원에 가서 똥 쌌으면 그거를, 그죠? 책임져야 되죠. 이 부분에서. 그 원가까지도 받자. 이거 거기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가정상 2개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분별로 배부를 구해가지고 뿌려주면 굉장히 좀 정확한 모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제공 비율이 나타나죠. 용역 제공 비율에 보면 요 10만 원은 10만이 발생했다. 근데 요거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50% 제공했고요. 조립은요 30%, 20% 요렇게 용역을 제공을 비율을 한 거예요, 그죠? 20%, 30%. 요거 이해됩니까? 요 10만 원은, 그죠? 유발한 이 결과의 원인은 요게 50%, 20%, 30% 있다는 말이고, 요거. 이 전기료를 유발시킨 이 결과의 원인은 여기가 결국 20%가 있고요. 여기는 지 부분이니까 발생했고 80% 뭡니까? 80%가 있고 40%, 40%. 용역 제공 비율을 아셔야 되는데, 그죠? 요거를 의미를 아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2단계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원가 10만 원과 15를, 그죠? 이 방법,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게 배분하는 있죠.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근데 세무이급은 직접 배분법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직접 배분법 정도를 알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너무 느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하는 방법으로 두 번 배분하는데요. 자, 이걸 배분합니다. 근데 쭉 가면서 얘 배분해요, 안 해요? 단계 지금 직접 배분법 합니다. 인식한다, 안 한다? 서로 주고받은 용역 수소 관계 있죠. 얘는 얘한테 20%, 얘는요. 50%를 용역을 주고받았지만 그걸 인식한다, 안 한다? 인식 안 한다. 해야 정확한데 귀찮다 이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걸 주고받는 이것까지 하려는 게 귀찮다. 이걸 무시하고 뭡니까? 이거를 그냥 이쪽에만 배분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한 번 뭡니까? 두 번 배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배분하려고 하는 거 여기는 배분 안 했죠? 그럼 배분하려는 게 뭡니까?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 합계가 얼마입니까? 50%죠? 50% 중에 차지하는 20%의 비율. 여기에 이렇게 분수로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적을 수 있겠습니까? 딱 적고. 그 다음에 두 번 할 때 요거 15만을 이렇게 와서 뭡니까? 쭉 갑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두 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뭡니까? 배분 대상이 뭡니까? 요거는 무시하는 거니까 두 개의 합계가 80%니까 80% 중에 차지하는 40%의 비율 8분의 4, 50%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만 적으면 되는데 요까지를 하는 데가 1분 30초 걸립니다. 아무리 문제를 취합하더라도 4개 꺾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정확히 1분 30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배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60%니까요. 10만 원에 40%니까 4만 원. 요거는요. 그리고 요거는 15만 원을 반하니까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A 조립 부분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발생한 원가도 있지만 배분받아야 될 원가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질 원가가 하나, 둘 배분받았죠. 자기가 발생한 원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원가까지 받으니까 이 금액이 있죠. 31만 5천원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받으니까 38만 5천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0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과관계를 반영해서 샥 옮겼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배분율을 뭡니까? 요 부분 조립 부분의 배분율을 인과관계에 맞는 걸 하나 구하는 거예요. 이 조립 같으면 가장 인과관계가 맞는 게 뭐냐면 사람이 조립을 하니까 사람의 작업 시간, 노동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배분 기준을 살면 조금 더 인과관계가 있을 거고 절단은 누가 합니까? 기계가 절단하니까 기계 가동 시간 같은 게 있다라면 훨씬 더 인과관계에 있는 배분 기준이 되죠. 즉 부분마다 다른 다양한 배분 기준을 써가지고 하면 인과관계를 더 높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뭐야? 여기에 맞는 부분 배분율. 요거는 조립 부분이고 얘는요. 절단 부분의 배분율을 또 하나 두 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분하려고 하는 A, B, C가 있으면 요거 부분 배분율에 따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배분하고 그죠? 배분하고 그 다음에 부분 배분율 2, 38만 5천 요거 해가지고 또 뭡니까? 셋 이렇게 배분하면 처음에 뭡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거 있죠. 집계했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배분율에 의해서 뿌려주는 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 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과관계를 반영한 후에 배분율도 다양하게 적용해서 배분한 이 모형이 훨씬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부분별, 그죠? 예, 부분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책대로 하면 안 되고, 그죠? 두 번 배분해서 바로 갈로 풀어내면 여기에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X 이런 걸 묻잖아요. X 얼마냐? 다 풀 필요 없어요. X 이런 게 얼마냐? X 얼마? 이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를 해놓고 문제를 읽어내가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한 문제 계산 문제가 있고요. 세 문제가 지금 이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이론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죠.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회계 1급 때 배우셨지만 전부 서로 간에 주고받은 용역관계를 다 인식하니까 상호배분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관계된 거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먼저 풀고요. 마지막에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문제 12번 볼게요. 3페이지에 문제 12번에 보면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식은요. 4번 상호 배분법 되겠습니다. 밑에 17번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 추정 배분법. 지금 말씀드린 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7페이지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7페이지 40번 문제 보면 원가 배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뭐 배분 순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답은 4번. 보조 부분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요.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상호 배분법. 답은 4번이죠, 그죠? 이렇게 이론 문제 출제되면 가볍게 맞추시고요. 여러분 2페이지에 7번 문제가 뭐야?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7번 문제를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그냥 제가 푸는 방식대로 그죠?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상강 엔지니어링은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그 뒤에 말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 안 돼요. 읽어봤자 시간만 가고 어차피 이걸 해야 됩니다. 직접 배분법이구나. 근데 앞에 딱 보니까 제조 부분이 앞에 있고 보조가 뒤에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강의 드렸던 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스타일이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반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바로 끄면 되고 안 되면 다른 데 있죠. 차분하게 간추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가지고 푸는 시간이 2분이면 된다 이거죠. 정말 2분인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 2분이 되는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앞에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앞에가 뭐 와야 됩니까? 보조 부분이 와야 돼요. 그죠? D가, 그러니까 보조 부분 2개, 제조 부분 D가 2개 와야 돼요. 근데 바뀌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전력 수선을 먼저 넣습니다. 그죠? 앞에 전력, 수선, 그 다음에 조립절단인가요? 조립절단. 요거는 28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고 전력은 20하고 15만원 이렇게 15만원. 그리고 요거부터 먼저 뭡니까? 하나, 네? 25만원. 이거는요? 15만 맞아? 네, 25만.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요거는요? 이렇게 하죠. 네, 여기까지 하는데 1분 걸리고 뒤에 봐 분수 보세요. 분수 볼 때 분수를 어떻게 쓰냐면 보조 부분에 대한 뭔가 배분한 건 다 무시하고 뭘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리가 절단에 있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5분의 2, 5분의 3. 5분의 3. 왜 5분의 2, 5분의 3이 되는지 아세요? 지금 배분하려고 하는 있죠. 동력 부분이 제공한 와트가 조립에 200kW, 절단에 300kW니까 토탈 500kW에 차지하는 200kW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5분의 2, 5분의 3. 밑에도 수선분이 횟수인데요. 5분의 3, 5분의 2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강의 안 하고 혼자 하면 1분 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한 1분 30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후에 문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 부분별로 뭐 원가 발생액과 보조분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이 뭡니까?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는, 그러니까 찾아봐요. 수선 부분 여기에서 이놈이 그죠? 그래서 이놈이 어디로? 조립 부분에 있죠. 조립 부분. 이거 배부될 X 이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읽어봐도 이걸 봐서 이 부분에서 하려면 안 돼요. 힘들어가지고. 간추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읽으면 X 요거죠. 15만 원에 이게 뭐야? 60% 아닙니까? 60%면요. 9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말고 있죠. 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계산에 대한 울렁증을 그죠? 내가 뭔가 준비되는. 그래서 제가 일명 이걸 둘둘법이라 하죠. 두 번 배부한다 해서 둘둘법이라는데요. 직접 배분법을 위주로 여러분은 새기시고요. 세무 1급에서 단계 배분법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세무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옛날에 이 세무 1급 1회차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제가 3분 걸리니까 여러분은 한 7, 8분 걸릴 거예요. 문제 하나에 7, 8분 말이 됩니까? 2점 맞추려고? 틀려주면 되지. 그러니까 출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은 또 잘 출제 안 됩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번. 그래서 그걸 3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하여튼 일반적이지 않다. 여러분은 직접 배분법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별원가 계산 모형에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 원가 계산의 지연에 따라 있죠. 나타난 모형, 계획 기능을 강조한 우리 정성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배부를 하나의 배부율이 아니고 원가 계산이 부정하니까 부분을 나누어서 그죠? 부분별로 배부율을 조밀하게 해서 배분하는 방식, 부분별 원가 계산. 이렇게 모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남아있는 모형이 여러분들은 종합 원가 계산하고요. 그게 이제 결합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10분이면 되고요. 결국은 결합 원가가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이 이제 본연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세무 2급에서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종합 원가 계산의 본연의 묘형도 알아야 되지만 공손이라는 주제에서 있죠. 여러분이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손은 아마 제가 좀 쉬었다가 이거 종합원가 계산을 좀 세부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공손이라는 주제하고 뭐 결합원가는 좀 건너뛰어가 조금 이렇게 오늘 너무 빠진 분도 많아가지고 공손하고 그 부분은 한 30분 되는 건데 그쪽 있죠. 오늘 결정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그죠? 겸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종합원가 계산의 5단계에 대한 내용이 있죠. 끝까지 한번 쭉 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를 한번 모형을 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